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EBS 한국사전사 김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오, 네,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또 많은 변화들,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과목들, 이런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이 자리에 온 예비 고1 학생들은 기대감보다는 약간 좀 더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 즉 고등학생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요, 이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나와는 다른 고등학생이 돼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전교 1등, 반 1등을 꿈꾸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전교 1등 꿈꿔봤다. 손 들어봐요, 빨리. 빨리 손 들어봐요. 전교 1등 난 꿈꿔. 가연 학생.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주, 파이팅. 네. 그런 꿈도 꾸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계획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이제 시작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이 꿈꾸고 있는 미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수능이라고 저희가 통칭하는 입시. 수능이에요. 입시예요. 네, 입시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웰컴. 네, 그런 걱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부담을 드리고 있는 정유빈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1로 올라간다라는 건 변화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작. 요게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등학생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작점에 서 있는데 이제까지 중학생의 나의 모습은 잊어라. 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 원대한 포부를 꿈꾸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를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아마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브 클래스에 막 올려주시면 저희랑 많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고등학교 공부와는 많이 다르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친구들을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죠? 제가 또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 성공한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될 수 있는 그 비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이것만은 꼭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짜잔, 공부 습관을 길러라. 자, 많은 친구들이 1학년 때 올라와서 중간고사를 봐요. 저처럼 성적이 팍 떨어져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 분명히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망했네. 끝. 이러고는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이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났어요? 2학년이 끝났어요? 고3이 됐어요. 근데 고3 담임쌤이랑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바로 선생님, 저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공부 1시간만 앉아있으면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이런 학생들이 고3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가, 그 집중하는 시간을 잡아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게 1학년 끝날 때까지 되어 있으면 여러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라. 네, 이 나만의 공부 방법이란 건 뭐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3이 됐어요. 담임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저 국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일주일 전에도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이건 나랑 맞지 않는구나. 공부를 해봐야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고 고쳐가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거를 찾은 학생은 역시나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은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 중에 마지막 5번째 있었죠?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찮아요.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다 핑계입니다. 네, 여러분은 시간 분명히 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좀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여하고 좋았다 이러고 끝나면 나중에 너무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 거 그리고 느낀 것을 반드시 적어두세요. 네, 적어두세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고3 돼서 입시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3가지 공부 습관, 공부법, 그리고 여러 가지 참여하고 기록하라. 요 3가지만 여러분 지키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될 거라고 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평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3월 학평이 여러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고1 학평 처음 보는 모의고사라서 굉장히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왠지 또 이 시험을 잘 봐야지 담임 선생님께 칭찬받는 학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학평 범위 여러분들 다 체크하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3월 학평 범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은 어디까지 나와요?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중학교 거? 네, 일단은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 범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월 학평 성적 자체가 막 수능에 영향을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못 본다고 네.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기회를 삼아서 좀 중학교 때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의고사 여러분 안 봐봤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시험을 보게 되는 첫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은근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1학년 3월 학평 보잖아요. 1, 2교시까지는 애들이 그나마 그래도 열정적으로 봐요. 근데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는 찍고 자더라고요, 진짜. 네.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선생님 이거 내신에도 기록이 안 남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핑계죠, 맞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시험 끝나면 시간이 모자랐다. 국어를 풀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뒤엔 다 찍었어요. 네, 우리말인데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능 공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현재 볼 모의고사 처음 보는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뭐 범위 자체가 중학교니까 중학교 네네. 범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고1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수능까지 가잖아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자면 고1 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고2, 고3 때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과 다른 수능 공부라고 했을 때에는 이 누적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를 놓쳤을 때에는 이 조그만 눈덩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할 때만큼은 내신처럼 뭐 한 달, 2주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꾸준히 쌓이는 1시간 30분, 뭐 2시간 네. 이렇게가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셨는데요. 꾸준히가 가장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한다는 거 그거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은 중학교 때 수학을 모르고 고1부터 잘 적응할 수 있나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인수분해 같은 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하고
네, 고등학교 뭐였더라?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의 내용을 지금 복습을 하면서 고1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중학교 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작부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걸 또 이렇게 미뤄둘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복습은 소중하니까 아껴뒀다가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런 네. 생각하는 친구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소중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네. 저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가장 베이스는 뭐 꾸준히, 맞습니다. 열심히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등급별로는 공부 방법이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금도 얘기했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고등학교 공부부터 다시 해야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는 친구들이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봐야지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정말 수학이라든가 영어에 기초가 안 돼 있다? 그런 친구들은 중학교 거를 빠르게 다시 기초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더 빠르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수능이라는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수능 유형, 그리고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의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많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 특히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연습해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 좀 잘 적응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정유빈 선생님께서 한번 여러분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빈입니다. 여러분들. 와, 네. 자, 고1 들어가는 친구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뭔가 불안한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그냥 막 생각만 해도 긴장이 돼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1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바꿔낼 수 있는 중학교 때 여러분은 잊고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1 딱 첫날 학교에 입학해서 그날 딱 들어가는, 등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와, 우울하다. 상상이 안 돼. 그쵸, 막 새로운 교복을 입고 뭔가 어색한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 때의 얼굴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 인사하기도 조금은 어색한, 그렇지만 네, 그 얼굴이 반가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을 기다릴 때의 그 모습. 어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실까? 저 담임 선생님이 날 좋아하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앉아있는데 그 어색한 그 느낌. 그렇죠. 서로 얘기도 없고. 가만히 속닥속닥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요. 고1 첫 단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열공! 수업 시간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 만들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앞자리를 사수하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그냥 자리로 앉을 때 가장 먼저 차는 자리가 맨 뒤 두 번째 자리 정도. 그런데 사실은요. 선생님들에게 그 자리, 뒷자리들 다 잘 보여요. 거기에서 잔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차라리 여러분 맨 앞자리로 가세요. 맨 앞자리로 가서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딱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끄덕끄덕을 해보는 거예요.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리액션을 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요.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도 해보고요. 뭐지? 이렇게도. 그리고 알아들으면 격하게 끄덕이기도 하고요. 그럼 선생님이 점점 여러분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요. 선생님께서 자꾸 여러분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왠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이야기를 걸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 만들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연 학생 교탁 맨 앞자리가 엎어져 자기 좋지 교탁에 가려서 야, 이 등잔 미션 어둡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교탁 맨 앞자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서 눈빛을 한번 보내보세요. 레이저 쏘기. 네. 지금 이 초롱초롱한 눈빛 발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탁 맨 앞보다 그 뒷자리 그 정도도 괜찮아요. 앞쪽에 네. 앉아서 그 자리에서 리액션 하는 거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 필기는 나의 힘, 대답은 거들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졸립지 않나요? 하품도 좀 나고 선생님이 갑자기 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귀에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잠들기도 하고요. 그죠? 자, 필기를 하면요.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들 필기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신 중요하죠.
고1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정시만 할 거야. 이런 친구들 없죠? 고1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여러분 내신 준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내신 준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필기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3년을 보낼 곳입니다. 친구들 사이 인기 만점 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는요, 입시 정글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성적 관리만 해야지.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수능 만점 받아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고등학교는요, 여러분 3년을 보낼 곳입니다. 그 친구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게 팍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고민 상담도 하고 네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 우리가 얘기했던 동아리 활동들 같은 거 있잖아요. 좋죠.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 관계들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같이 갈래? 그래 이런 거. 매점 같이 갈까? 그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요, 꿈, 취미와 관련된 활동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뭐 수업 같은 것도 그쵸.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왠지 부끄러워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거 했었으면 내 학생부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 네네네. 많이 있잖아요. 진로 탐색이라는 것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데, 네, 지금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없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내가 뭐가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랄까요? 활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1 들어가면서는요, 학교에서의 활동들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적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들을 쭉 해봤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준비 많이 하시고 각오 단단히 하셔서 멋진 고1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고1. 아, 정말 설레는 말이네요. 저는 선생님 얘기하는 것 중에 앞자리를 사수하라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여러분들 앞자리 사수하라 어때요? 그런 생각 했었나요? 고1 딱 들어가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맨 앞자리였어요. 정말요? 네.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앉은 키도 좀 크거든요. 근데 맨 앞에 있으면은 가려서 애들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저는 맨 앞자리가 되게 좋아서 진짜 제가 거기 앉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맨 앞자리에 있으면 뭐가 좋냐면 미술 시간 같은데 선생님이 와요. 그리고는 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스케치를 대충 제 걸 해줘요. 전 그것만 해도 점수 잘 나와요. 조각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시범을 보여주는데 와, 그것만 해도 저는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작품이. 맨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맨 앞자리에 있으면은 가끔 선생님들한테 오는 고급 정보들이 있어요. 네, 기밀이죠, 기밀.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보여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좋은 거 한 가지 그런 거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너무 졸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깨워주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질문할 만한 것들 뭐 있나요? 고1 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까 보니까 그 생기부가 정말 중요한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생기부 기록 궁금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기록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그냥 활동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 말고요. 네네네. 진심으로 좀 열심히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그냥 한 줄 만들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활동에 그냥 참여하는
참여하는 거랑 내가 정말 뜻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열심히 참여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자소서라든가 이런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이건 좀 약간 너무 입시 포커싱이긴 한데 자소서를 한번 고1 때 미리 한번 문항을 보고 써보세요. 그럼 내가 이 빈칸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크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네요. 봉사 시간 몇 시간 정도 채워야 할까요? 봉사 시간은 솔직히 여러분 봉사활동 많이 하면 좋습니다. 네. 이게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한 친구들은 느낀 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보다는 정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 하는 걸 일단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대입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많은 학교는 40시간 정도가 있고요. 적은 학교는 한 10시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이거는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진짜 좀 많은 것들 의미를 느끼면서 나눔에 좀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필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냥 네. 일시적인 거 말고요. 진심으로 내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활동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독서 기록 적을 때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관련 없는 책을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 활동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그게 있었는데요. 진로 탐색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꿈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쵸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나이에는 다양한 꿈을 꾸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뚜렷한 꿈을 갖고 있죠. 멋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간접 활동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이런 꿈을 꿔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이 아니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간접 경험이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역사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역사 관련된 책만 읽는다? 아닙니다. 역사와 관련되지 않는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이과적인 측면의 책들도 이게 역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건 진짜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사학자가 꿈이래요, 현아 학생. 와 물리학자도 와, 좋아요. 멋지다. 네. 반배치고사? 요즘 보나요? 반배치고사? 쌤 학교는 봤나요? 보는 학교들 있어요. 안 보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성적을 좀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 반배치라기보다는 그냥 학생들의 그런 학업 성취 수준을 좀 학교에서 네.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사실 그 시험을 가지고 반배치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반 나누려고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네네네네. 겨울방학이거든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천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3월 학평을 위해서라도 좀 복습에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론은 이제 중학교 복습이잖아요. 네. 중학교 복습 과연 EBS 강의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수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얘기해도 되는 아,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자, 네. 지금부터 정유빈 쌤의 강의 PR 시간이 있겠습니다. 닥터링 맞습니다. 여러분 똑똑한데요. 네, 중학교 과정을 좀 준비를 하면서요.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 준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의죠. 아유, 네, 최고의 닥터링이라고. 강의네요. 네. 저도 꼭 들어야겠어요. 좋습니다. 좀 훌륭한 강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유빈 쌤, 그 강의 많이 올려주세요. 혜빈 학생이 지금 얘기했고요. 네. 요즘 강의 많이 안 찍으시나요?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네네. 학평과 모의고사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평은 교육청 주관에서 보는 시험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주관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6월, 9월 2번 보고요. 나머지 시험 보는 건 일통칭해서 모의고사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은 학력평가입니다. 원래 명칭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건 전반적인 거라고 하면은 학력평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고 모의평가라는 게 있어요. 모의평가. 네. 그건 이제 고3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네네네. 네. 마무리 하라고 지금 열심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시간이 오버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선생님, 유빈 쌤이랑 계속 얘기하고 싶죠? 빨리 얘기해봐요. 그쵸? 네. 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비 고1 학생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좀 해보도록 하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부터 하자면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 합평, 그 다음에 중간고사 망했어요. 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건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즐겁게, 그리고 공부도 후회 없이 계획을 짜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다 보면은 적어도 고3 돼가지고 수능 본 다음에 제가 그래도 고1 때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후회돼요. 제가 정말 고3 때만큼 공부했으면 정말 전교 1등 할 텐데, 이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정말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선생님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고3 돼서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고1 때 열심히 할 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1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한마디를 딱 드리고 싶어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꿈꾸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세요. 정말 멋지게 노력을 하시는 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꿈을 우리 EBS 열심히 강의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내내 EBS와 함께 여러분 공부에 대한 걱정 날려버리시고요.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까지도 날리시면서 즐겁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까지 EBS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을 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1 생활 하면 우리 파이팅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고1 생활을 위하여 파이팅!